미호간 하천정지사업 추진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은 미호 강변인데요. 저쪽이 상류지역이고 저쪽이 세종 쪽 파리지역입니다. 지금 물이 흐르는 건 보이지 않는데 저 나무 뒤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미호간은 충북 음성에서 걸으면서 세종시에서 이제 금강에 합류하는 춘천권역에서 금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하천입니다. 금강 항륙으로부터 우리 지금 한 16km 정도 상류 위치에 있고요. 우선 2년 전 오송 참사 사고 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도로가 미호강교라고 해가지고 한국청에서 그 당시에 확장공사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4차선으로 5차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나무들 보이는 곳, 이쪽이 그 옛날 제방이었습니다. 지금 철거되어 있는데, 옛날 제방이 이렇게 쭉 길게 있었고, 그 제방 끝부분에 노량 하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유실되었거든요. 40m 정도가 유실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임시로 컸다가 용이 되면서 목표를 해놨는데 무시하게 못보냈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 덤프트럭이라든지 장비가 지나가려고 제방을 절개를 무단 절개를 하고 공사를 승인 안 받고 조명 호가 내용이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 무단 절개를 하고 공사를 하다가 우기 직전에 임시로 제방을 토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7월 14, 15일 날 청주 지역에 한 이틀 만에 500mm 이상의 비가 오니까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하고 토사가 유실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물이 전부 흘러나와서 공천 지하도까지 가깝고 흘러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 행복청에서 저희 금강환경청에 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하천 제방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방 절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제방이 이렇게 있으면 차량이 넘어갈 때 가설도로를 위로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깎아버리고. 원래 계획, 시설 계획보다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수기 직전에는 토사로 그냥 수락이 이렇게 세워놨었고, 그 전해에도 그런 식으로 공사했었는데 제방 재질이 뭐였어요? 그냥 토사였어요. 원래 원제방이? 원제방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지금은 토사를 다짐해가지고 위에 포장을 하는 그런 것들. 원래 그렇게 근데 차량 통과를 위해서 위로 넘어다니는 방식이 아니고 제거를 해줬다. 제거를 하고 홍수가 오니까 임시로 토사를 쌓았는데, 그게 이제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그러니까 밖에 나오고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세굴된 거죠. 그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워낙 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 그냥 쓸려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제방이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사고가 안 안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500년 빈도 비가 왔는데 계획 홍수위를 초과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방 요유고가 한 3m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원래 제방이 간단하게 유지됐어요. 사고 안 났어요. 그전에 여기 충북선 공사할 때는 그냥 그 제방 절개 없이 했어요. 똑같은 공사인데. 넘어다니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깎아낸 게 1차 목표도 임시 목표라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여기 차단을 여기만 안 하고 다른 데는 차단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로를 다른 데는 다 차단했는데 이 도로만 남겨놨었다고. 아마 저는 이제 직접 담당은 아닌데 그 당시 궁평 1차도하고 2차도를 헷갈려가지고 출동 지역이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수사나 이런 데서 다 확인은 됐겠죠. 그래서 지금 한 42명 정도가 오늘 그 차단하는 거 못했고, 저기 궁평 2차도 이렇게 있는데, 신고는 갔는데, 그 소방이나 이런 데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1차도로 가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새벽 6시에 그 대공수위 통제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원래 그 지하차도 같은 다 통제. 공유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물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수사는 요 제방 끝 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곳의 교통 통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원래 그 지하차도는 배수 펌프 시설이 원래 있잖아. 근데 그건 영양 부족이 전반적으로 잡고 영양 부족이 근데 여기서 제방이 붕괴돼서 이게 저쪽으로 졌거든요. 근데 그 CCTV가 다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은 이어서 이제 물이 찼을 때 이 찬 용량을 감당을 못하니까 앞으로 근데 이제 그 제방 붕괴에서 여기 덮친 데까지 CCTV상으로는 아까 컴퓨터 얘기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은 다 컴퓨터 그래픽이 나와 있어서 국가수의 결정이 이 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인데 관리상의 부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골이 발생했다. 위에 있는 그 도로가 붕괴됐다. 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펌프가 4개가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다 작동 정상적으로 했다. 이제 용량을 다 가장 나오고 그런 게 있고 이게 그래서 정성은 그런데 그 한꺼번에 6만 톤이 물이 들어오니까 이 용량 감당을 못해는 통상 강우에 비해서 감당이 가능한 분야에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그 배수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이 터져서 들어오는 걸 감당하기 어렵겠죠. 문제는 이제 차단을 다른 도로하고 이런 거 차단을 할 거라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로봇이 이쪽에 강내하고 비가 이제 많이 오니까 이쪽 강내거든요. 이쪽도 이제 넘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고성 쪽인데 이쪽도 이제 침수 피해가 컸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교통 통제는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덕이 무너질까 상상을 못했겠지. 덕이 무너지고 그 다음 역시 시간은 7분밖에 안 걸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가 여기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터질 시간 시점으로 여기까지 가는 시간 한 30분 걸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간 뭐가 거니까. 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CCTV를 보면은 침수에 의한 사고는 빗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얀 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붕괴된 거는 이제 흙탕물이 되는데, 흙탕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까지는 1cm도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 CCTV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흙탕물이 들이치고 나서 여기 다 채워져서 이게 차가 거꾸로 역류가 불가능한 상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10분 걸려 있습니다. 예, 예, 예. 전제가 다른 얘기. 사고 경위는 이렇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미호강이 계획 홍수량이 약 6,890톤, 초당 6,890톤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초당 한 200톤 정도가 전 국민 일일 소비하는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5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량이 많은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저쪽 상류 쪽에 미호강하고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 제방 기준으로 봤을 때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350m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에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소하려고 이 기존 제방을 이제 저기 있었던 거를 허물고 지금 이게 새로운 신설 제방을 해서 지금 하천 폭이 한 350m에서 610m.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업 기간은 17년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24년도에 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호강교 확장 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랑 충북성 계룡 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하는 바람에 한 4년 동안 중지가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축제를 이제 했고요. 그 사고 이후에. 네, 그래서 한 하폭이 한 75%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신설제방 축제공을 완료를 해가지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그 토사를 활용을 해갖고 신설제방을 짓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 제방의 안전성이 검증이 될 때까지는 기존 제방을 좀 동치시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중 제방으로 해놓고 신설 제방의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 금년도에 기존 제방을 이제 철거를 한 겁니다.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고수부지 성토까지 끝났고요. 하반기에 이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주변 그 잔여 정비해가지고 금년 말에 이제 완공되는. 이쪽 버스 이쪽을 만들고 네, 이제 제가 다시 네. 도로 메웠다. 예. 그래서 이제 신설 제방이 설치가 되면서 이 둥마루 폭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유고도 계획 홍수위 대비 여유고도 좀 늘어나는 그래서 좀 안전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하폭이 한 75% 늘어났기 때문에 그 하천 수위가 최대 0.63m 그리고 최소 0.11m 정도 낮아진 효과가 있어서 홍수 그 방어 효과가 높아진 걸로. 여기가 뱀목이었다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비호강하고 병천천이 합쳐지는데 그 아래 하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좁아지니까 사실은 여기서 높아지니까 수위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여기만 걷어내면 아래 하류 쪽에는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유고가 그 설계할 때 계획 홍수위보다 1.5m 이상 여유고를 확보를 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우리가 와도 불사 있습니다. 아직 주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래도 부족하고 예, 모래가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금 준설하고 있거든요. 모래가 정설에 흙이 없는 모래가 아니,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600m가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 유격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물이 흐르는 구간이 한 100에서 120m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하천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말이죠. 네, 여기가 이제 저런 나무들이 있고 그러면 물수 흐름에 이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똑같은 비가 와도 이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이 못 빠지는 거예요. 행정단체에서는 여기를 건드린다고. 네,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중설하게 되면 항상 그 생태계 파괴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충돌이 돼가지고 사실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그래도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네. 안전에 지장이 있었던 거는 생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천 개발모에 수립할 때는 현재 지금 그 수목이라든지 이런 상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물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도개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매끄러우냐 그 개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그 홍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는 그냥 지금은 간단한 네, 기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넓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더 무성해진다거나 그럴 때는 아마 이제 하천개발 기본계획에서 정비 분석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금년 홍수기 대책은 이제 하천 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는 보통 한 3시간에서 6시간 전에 홍수특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특보는 하천 수위가 계획 홍수위의 60% 도달했을 때는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80% 도달했을 때는 홍수警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 재난문자가 발생이 되면 세종이나 청주 지역에서 이제 문자를 받은 사람은 링크를 열면 지도가 나타나면서 자기 위치하고 홍수, 침수 우려 지역 표시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천 수위가 위험수위에 실제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홍수 취약지구 협의체가 본격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그 오송 참사 이후에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문자가 발송이 되고 또 위험지역 주민은 5분 거리 복지해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하천 CCTV, 저게 지금 국가하천 CCTV거든요. 저기에 카메라가 3대가 달려 있습니다. 고정형 카메라가 2대, 회전형 카메라가 1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금강유환경청 상황실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하고 거기에서 뭐 고수부지나 이런 쪽에 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진입했다 하면 지자체에 이제 알려가지고 이렇게 미리 대피를 유도하고 그 국가하천 CCTV 모니터를 충북도랑 청주시가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의 그 침수 되게 위험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제일 지금 심각한 데는 이제 괴산댐입니다. 괴산댐이 이제 조금 유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천강이라는 강이 있고 여기 묘강인데 4천인데 그게 흘러드는데 물덩이가 너무 작습니다. 그때 괴산댐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소양호에 저수 용량이 좋다. 그러니까 조금만 물이 나오면 발천강이 넘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괴산댐이 원유를 했어요. 이거의 상류예요?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강에 사는 겁니다. 이건 금강입니다. 그러니까 괴산댐 그 유역이 뭐 문제가 날까? 예, 그게 거기가 항상 넘치어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데고 그때는 댐을 다 열었는데도 원유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잠깁니다. 남한강에서 양수리를 간다고 때문에 그래서 충주가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그쪽으로 충행을 쓰고 있는 사이에 여기 차례에서 개방이 나와주면서 있는 데가 생겼는데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병천천이 이게 청상천입니다. 물보다도 그 겉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운동단체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준설이 안 되더라도 요 하상 요 위에 내려오는 지천만은 준설하게 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1차적으로 지천부터 위에부터 병천천의 예, 예. 이 부분에 하상이 높으면 예, 물이 잘 안 빠질 테고. 그렇습니다. 그럼 상류에 위험이 있다는 건데 상류에 원유 위험이 있다고 말인가요? 아니 여기는 원료가 그래도 수변 공간이 넓으니까 되는데 괴산은 단천강이 여기 얘기하는 건 괴산이 지금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인사사고가 있었고 근데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셨어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의 재난 상황이 여기 여기 미호강 지역도 있고 저쪽 이건 무심천하고 미호강 청주 지역이고 금강이고 저거는 저 청주산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괴산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서울 가는 건데 거기가 취약점이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고 여기도 이런 여기 뭐 예, 보완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엄청이 보완이 된 거죠. 이만큼 수변 공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예. 좀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충북 지역의 이런 구조적인 재위험 지역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냐고. 제가 제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괴산댐과 충주 지역이 제일 위험하고 실제로 계속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지역은 여기 지역이 무심천으로 해서 흘렀을 때 침수 지역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환경청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좀 안전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괴산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야 될 일이 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설계 자체를 하고 괴산댐 자체를 지금 그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1900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생긴 그 컴퓨터댐입니다. 근데 전기는 아주 미미하고 0.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올라오고 하면은 괴산댐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될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면적, 그러니까 용수 면적이 너무 넓고요. 그 비가 떨어져서 모이는 면적은 넓고 물구덩이 너무 작아가지고 소양강에 지금 4분의 1 밖에 그러니까 상류 유역 면적이 넓어서 예. 물이 걸핏하면 댐 넘칩니다. 정도의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예, 된다. 그렇습니다. 댐을 키우지 않고 말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저수조를 만들자든지 또는 그 댐 자체를 뭔가 전기댐을 포기하고 이것 자체를 용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거기가 제1지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무심천과 청주 지역이 만약 침수가 되면 위험하니까 그것이 두 번째인데 여기는 많이 보완이 된 것입니다. 무심천은 뭐 어떤 문제예요? 무심천은 이제 저기 대청호에서 물을 내려보내게 되면 무심천을 거쳐서 이것이 걸려서 이 미호천으로 들어옵니다. 이 무심천이 예, 예. 상류예요? 그러니까 상류가 두 개가 있는데 청주에서 들어오는 무심천이 하나 있고 미호천의 상류가 예. 무심천이에요? 예. 근데 그 무심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무심천이 이제 화폭은 작은데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될 경우에 그것이 넘치면서 무심천 주변의 청주시 지역에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 무심천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음성 진천에서 내오는 게 합쳐서 미호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여기가 산화지 백두대간이 제일 큰 구간이 있고
금강과 한강의 수해가 다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위험 취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미호강에 대한 준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대비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달청강 유역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가 해서 이제 전기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전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계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 밑에 물구덩이를 크게 하거나 뭔가 저수조를 만들거나 그런 대책이 없으면 계속 계산댐 근처에 그런 위험성이 생존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호강인데 이쪽이 이제 옥사루인데 미호강이 이렇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준설작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농침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 이제 침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피해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준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환경들이 했는 데는 이거는 이제 뭐 레저 문화 시설 이런 걸 해서 이제 미호강 그 침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부에서 공약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사건 경위도 그렇고 책임자 명시도 대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이런 얘기인데 유가족들은 무지하게 뭐 억울하다고 분산 증명하자고 시험조사 하자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책임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이 제방 붕괴에 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왜 하천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교통 분전 안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는 7개 기관에서 45명이 기소가 됐는데, 충북도청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충북도청 관할이거든요. 지하차도는. 근데 이제 그 재난 실장하고 뭐 과장, 팀장들은 이제 7명이나 기소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지사님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 유족들께서는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책임자 조국도 미흡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도 책임자 부실하다, 부실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좀 미리미리 좀 막으면 안 되겠죠. 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우주의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충북도의 어떤 취약지구 관련해가지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수 취약지구라고 해가지고, 금강 관련안에서 한 227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 취약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방이 계획 수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홍수 취약지구 관리하는데, 지방하천은 아직도 사실 그런 성격이 안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 하천들도 대규모 하천들의 방제 시설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다 국가 하천을 바꿔달라고 인정을 날리던데. 지금 많이 승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국가 하천 지정된 데는 무의 없이 다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그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539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통 국가하천. 그런 가지 감당이 되죠. 국가하천.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국가하천도 사실은 전체 관리하기에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여력이 많지는 않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더 작은 하천들까지 관리 사실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관리가 더 안 돼요. 아까 그 위험지구 관련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한 2,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충북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1,900개 정도, 8,900개 정도가 아직 해야 되는 상황. 그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 관리 비용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죠. 그 지방하천하고 이제 그 국가 보조 사업이었는데 지방 이전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시도나 시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다리가 이제 350m 됩니다. 수정거까지 하면 500m 되는 다리 있거든요. 이 다리가 3년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면 끝나야 될 다리 공사가 3년을 끌다 보니까 500m 아까 얘기한 홍수가 덮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시개방 붕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도로나 반지의 SOC는 돈을 한꺼번에 줘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찔끔찔끔씩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저게 사업 끝나고 나서 6개월 만에 다 끝난 건데 이거를 여기까지 500m를 만약에 1년 내에 끝났더라면 이걸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충주에서 청주 오는 그 충청중앙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8년, 9년째 걸리고 있어요. 정치인들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욕을 많고 하는 걸 흉내는 내도 그 기준이 강화가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이쪽에 해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진입 차단 시설이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우리 처음에 들어오지 말라는 진입 차단 시설이 있고 그래서 수동이 자동이 여기서 감지가 되면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수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대형버스가 입지에서 사용. 내 사고가 이제 그때 못하려고 있어요. 모바일 중에서 이 핸드레인 같은 게 간격이 너무 높다고 그러셔가지고 간격을 좀 좁힌다든지 사다리 같은 거 더 설치하고 끔찍한 일이고. 배수 펌프는 일상적인 방울을 견디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어떤 이제 방울, 이기체적으로 방울을 보면 거기까지는 잘 얘기하죠. 여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여기 그 수막이라서 저쪽 끝에까지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데를 막는 공사까지 이번에 구강을 했습니다. 지하차도의 길이라든지 위험성 같은 걸 각 신도하는 시군구의 저희가 지금 무역계 우리 지금 8,800개 정도 대소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침수 우려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관리를 긍정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요즘은 모든 위험시설 다 CCTV가 붙어 있는데 그건 다 시스템 볼수 있게 모든 데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다 중에서 태양광 발전하는 데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지는 않고 사전에 점검을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건 이제 중앙정부 선도자하고 일단 시설 관리 자체 하는 만약에 시군 관리 시설이 1,000m 나오고 장비들이 발달한 시대에 전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사면 같은 데는 개측기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 변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상황실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 말씀하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감지하는 여기 혹시 도로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통행량이 되게 하나 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청주 공항하고 오송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맞습니다. 예, 됐으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대입니다. 사고는 23년 7월 15일 08시 27분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 경위를 보면 한국청에서 2018년도에 그 미호강 신설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 제방을 구축했습니다. 그 사고 당일날 그 당시량이 309mm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누적한 게 453mm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8시 27분에 임시 제방이 붕괴되어서 하천수에 지하도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8시 14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가 돼서 이로 인해서 사망 14명, 부상 16명,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시설 개선입니다. 사고 후에 정밀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유도 배수관도 설치하고 단면 보수도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안전점검을 통해서 지금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차단 시설하고 도로 전광판은 그 지하차도 입구와 출구 전방에 각각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조를 위해서 지하차도 내에 무선 통신 설비, 비상전화등 비상통신 시설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대 시설 및 비상 대피 시설 보완입니다. 그 사고당 이 침수됐던 전기실도 임상하고 배수 펌프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피 시설인 핸드레일과 비상 사다리, 인명 구조함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농경지에서 지하차도로 유입하는 빗물을 막기 위해서 차수벽도 155m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침수심이 15cm 도달하거나 그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면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통제 기준도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이제 조력자 1명, 경찰 1명을 지정을 해서 호우주의보 때는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보 때는 상주하는 4인 담당대를 운영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력에 의존하면 새벽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사실은 맨날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 감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 지금 침수심 15cm 그 도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하차도에 4개소의 그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15cm가 되면 저 자동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CCTV도 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차단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원격으로 차단. 그리고 이 차단 시스템은 감독 체계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냥 정주시 아니면 이게 지방도시 때문에 노회 사업소 한 곳에만 해요? 예,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주체. 거기서 졸면 어떻게? 예? 거기서 졸면 어떻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무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업체, 이 대청댐 인근을 대청댐 터널을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거기서도 제어할 수 있고 여기서도 제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혹시 경찰 소방이 현장 출동하면 수동으로도 또 차단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평 지하차도에서 사고는 났지만 맨날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일반적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비슷한 시설에 동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침수심 15cm는 모든 지하차도에 다 동시에? 예,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 그 다음에 위탁을 줘서 이중으로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보시면 위탁을 평소에만 할 뿐만 아니라 호우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직원들이 여기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시스템도 있고, 예. 민간 위탁에서 한 단계 더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예, 그러면 정부 단위에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 광역시도
시설인 광역시도에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 저희가 이제 요 지역에 어떤 소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자치단체들에다가 다 전화를 해고 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지하철도가 1098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인 담당자 같은 것들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5cm는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전기차가 침수가 안 되는 수심이거든요. 15cm까지가 되면 그걸 통제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같은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15cm 되면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김차단 시설 같은 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샘플적으로 안 되는 데들이 좀 있어가지고 안 되는 데들 조치를 이제 오기 전에 점검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지방정부들이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시설 관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좀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실수니까.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실수하지 않는 게 의무인데. 어쨌든 관리, 시설 관리나 안전 관리 문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엄정하게 관리하고 원인 분석 정확하게 하고 사고 나면 책임 엄정하게 묻고 어쨌든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죠. 선생님, 아까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제방붕괴에 의한 침수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빗물로 들어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차량이 버스가 올라올 때 거기에 제방붕괴돼서 여기 물이 차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 걸렸다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10분인데 제가 7분이라고 한 것은 여기 버스에서 8명인가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버스가 후행으로 나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괜찮아요. 못 나오게 된 시간이 7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완전히 찬 것이 17분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렸더니 오해 안 하시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어요. 네.